이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일요일날 오전인데 또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되다 보니까 설명회 하기도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님들이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지금 코로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하면서 제일 변동수가 큰 게 초등학생 지금 현재 3학년입니다. 걔네들이 학습 격차가 많이 나는 경우에 6년까지 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경우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 진입한 1학년, 2학년들의 경우에는 사실 뭐 수학적인 격차보다도 제일 큰 게 이제 언어적인 격차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습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알아듣는 능력이죠. 문해력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대치동도 마찬가지지만 대치동하고 유사한 중계동이나 목동 같은 경우도 학원의 크기를 갖다 따졌을 때 제일 큰 학원은 수학학원이 아니고 국어학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국어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비중이 높아지고 아이들이 걸림돌이 될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지금 준비해 주시는 그 학습 과정 속에서 영어만큼 국어를 높이 보시고 준비하는 것도 타이트하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대치동에서 지금 이제 국어 조금 한다, 그 다음에 또 수학을 좀 한다는 친구들이 어디 다니죠? 전부 다? 어디 다녀요, 언니? 황소요? 황소는 수학학원입니다. 네. 국어는 기파람을 갖다가 많이 다니고 있죠. 근데 왜냐면 기파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앞으로 변해가야 될 학원의 모습을 갖다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학원인데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지금 이제 이 학원들이 무엇을 갖다가 부여할 예정이냐면 등급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등급은 수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고려해서 학생들이 수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공부를 갖다 해야 될지 방향을 갖다가 결정할 때 이 등급제를 갖다가 부여를 하는데 요새 이제 그런 학원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런 학원들이 어머님들한테 인기에 거기에 편성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수학은 이제 황소도 그렇지만 필즈나 이런 학원들이 이제 변해가야 될 때 그 학생들에게 어떤 교과 진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진행하면서 실제 학생들의 메이크업을 갖다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는지 이제 그게 관건이 되는 거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공부를 갖다가 할 때 어디다가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 건가? 벌써 이제 영재고를 가야 될 그룹의 학생들과 영재고를 가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될 학생들의 그룹이 벌써부터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이완을 시켜서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대입을 갈 때 너무나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공부를 갖다 해온 부분에 이 한쪽 편향되어진 공부 때문에 실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과목을 내가 편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입시를 갖다 다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방법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의 이 입시 전형은 약 3,300개 정도가 됩니다. 그 3,300개 전형 중에서 이제 의대라고 하는 부분이나 약대, 치대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의대에 대한 부분의 정원을 늘리겠다고 좀 발표를 했고 이제 지역 쿼터제가 들어가게끔 되어지면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지방으로 또 내려가는 경우에도 그 변수가 더 적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훨씬 적어지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이 공부에 대한 방향을 갖다 결정할 때 여기 엘브라운도 그렇고 최근에 생긴 휴문고 앞쪽에 메디스트도 그렇고 다 의학 전용 학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올림피아드도 어머님들 로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에 의학 전문 학원이라는 명칭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그 학원들 중에서 메디스트나 엘브라운은 고등 쪽 학원들입니다. 근데 이 지금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는 초중등부 학원인데 의학 전문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던 학생들의 대부분들이 영재고나 과고를 탈락할 시 가는 곳이 지역 자사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 학교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영재고 준비하던 아이들이 성적이 안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항상 탑 부분에 들어가고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학생들이 가야 될 부분에 대한 것들의 이 라인이 다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원서를 쓸 때 1등부터 4등까지는 서울대를 씁니다. 예, 근데 그 친구들이 쓰지 못하는 대학에 있어요. 어디냐면 카톨릭입니다. 네, 카톨릭들은 이 지원상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쓰느냐? 전교 5등이 쓰죠. 전교 5등이 쓰면 그 친구는 카톨릭들은 지원해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추세 때문에 학교에서 등수나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 이제 그 부분에서 공부를 갖다 할 때 내가 일반 고등학교의 최상위권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할 것인가, 자사고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영재고나 과거와 같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할 것인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의 최상위 학교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영재고입니다. 영재고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수학이나 과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 과학 강조하는 부분의 포인트에서 영재고 입시의 전형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내용에서 어머님 잠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서울도 있고 한국도 있고 경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대부분들의 학생들이 영재고 출신들이긴 하지만 그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부분에서 영재고의 장학금을 포기하고 가는 건 의대입니다. 원래 이 서울 영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 의대하고 그 부분에서 이 산학협동처럼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학생들 8명한테 티켓을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티켓을 주는 부분들이 없어지고 학생들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도록 되어져 있는데, 실제 여기에는 이제 영재고등학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과고는 안 나와 있죠. 근데 한성과고나 세종과고 같은 경우도 영재고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의대를 진학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과학고등학교나 영재고가 가지는 강점은 바로 자연계에 대한 과목에 대한 이수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심화를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자, 어머님 여기 지금 오늘 이 의치대, 약대, 또 한의대까지 준비하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오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모인 자리인데, 자,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머님들이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중에 의대를 보내실 분 없으신가요? 약대를 보내실 분 없어요? 다 치대세요? 한의대로 보내시면 더 문이 좁아지죠, 요새는. 자, 근데 이게 결정을 못하는 이유는 어머님들이 점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점수를 따라가는 것보다 미리 정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할 때 의대를 가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이 준비하는 과목과 치대를 준비하는 학부모님들이 또 달라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하고 또 연대 의대가 다릅니다. 왜? 서울대 의대는 면접에 대한 이 스킬 자체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근데 연대는 학습 수준을 봅니다. 그러니까 학습 수준을 갖다가 내가 잘 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 부분에서 합격률을 높이려면 서울대 의대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지원해야 되는 거죠? 연대를 지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울대 영재교육원하고 연대 영재교육원 준비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것을 선택을 하실 때 어디를 갖다가 선택하실지를 아이한테 어머님과 함께 아버님과 함께 한번 이런 자리를 통해서 물어보세요. 아이가 어리긴 하지만 지금은 대답 못하지만 요새 똑똑한 아이들은 한 4학년, 5학년 되면 결정이 납니다. 본인이 가야 될 곳을 알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경쟁률에 대한 부분을 최근에 뜬 뉴스를 한번 볼게요. 실제 이 모집 정원에 대한 부분만큼 지원자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앙대 수시 최종에서요 24대 1 정도의 실제 경쟁률을 기록한 게 올해입니다. 그리고 약학부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의대보다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이 147대 1이라고 하는 이 경쟁은 실질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는 적은 거예요. 작년에 인하대 의대 붙었던 이 휴문고 학생이 거의 1000대 1의 경쟁률을 들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이 의대 지원의 경쟁률은 심화가 되어집니다. 어머니, 전국에 고등학교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11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전교 1등만 모여도 몇 명이죠? 1120명입니다. 근데 그 전교 1등 중에 의대 지원을 못하거나 의대 지원을 안 하는 학교들도 상당수입니다.
자, 여기 있는 그 자료는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갖다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전 세계적인 의대 부분의 순위인데요. 저희 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대가 제일 우선순위고요. 그리고 성균관대 연세대가 매해 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머님들이 의대를 지원하실 때 이 의대들을 갖다가 가려고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중학교를 넘어가는 순간 고등학교 1학년 진입 시기에 학교들의 이 서열이 낮아집니다. 기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 경희대, 아주대, 울산대, 한양대 전부 다 나쁜 학교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학교들의 전체 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어머님들 보는 이 부분에서 점차 낮아지게 돼요. 왜? 이제는 현실에 대한 부분을 보고 정보를 가지기 때문에 내 아이가 갈 수 있는 수준의 학교를 정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이게 언제 어머님이 현타가 오냐면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를 보자마자 바로 옵니다. 무엇이 결정해 주냐고요? 수학 성적이 결정해 줍니다. 특히 휘문이나 이런 데 가서 수학이 70점, 80점이 나오는데도 2등급이 나오는 경우 현타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때부터 학원의 개수와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머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건 이제 지역 쿼터제가 실시가 되어지면 내 아이의 갈 수 있는 자릿수가 점점 더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학교에 대한 부분의 선택을 갖다 하실 때 이 부분의 순위를 보지 마시고 아이에게 적합한 학교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학교에 대한 순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할 때 의대 진학 과정에 대한 부분이 왜 고민스러운가를 어머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등학교의 그 이제 등급이 실제적으로 다른 학교,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더 힘듭니다. 자, 근데 의대 진학 과정 벌써 준비를 갖다 해야 되는가? 준비해야 되죠. 사실은 원래 이 의대 진학 과정에 관한 설명회를 준비를 할 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학년 학부모님들에게 제가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3학년들이 매우 잘합니다. 지금 현재 통틀어서 초등학교 전 6개 학년을 갖다 통틀어서 3학년 애들이 잘해요. 근데 1, 2학년의 학습 격차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머님 핑계대기 좋죠. 왜? 작년부터 실시되어진 코로나 때문에 내 아이의 학습을 갖다 내가 책임 못 진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얼버무릴 수 있는 딱 적당한 시기입니다. 근데 어머님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역적인 격차 부분에서요 그 전투적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목동도 예년에 비해서 수학 진도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많이 늦어졌어요. 원래는 한 20명 한 반이 있으면 그 한 반에 약 80%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보통 수상 수화가 다 끝나 있고 수원 들어가 있는 아이들 그룹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학교 그룹들이 많습니다. 한 2년, 3년이 늦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영재고 준비를 하느냐? 아니에요. 의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모여있는 반들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의대 진학을 하기 위해 모여있는 반들이 구성이 되고 수학을 그렇게 진도를 나가고 있고 하지만 대치동은 영재고에 대한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죠. 완전 색깔이 다릅니다. 자,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헐레벌떡 준비하기 시작한 거는 수학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국어하고 그 다음에 과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국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해도 요새는 늦습니다. 이제 국어가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고 국어학원들이 더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6학년 때 여름방학에 들어가시면 되는 국어학원이 지금은 이제 4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책을 읽느냐고요? 아니요. 기술을 익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 진학 과정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내 아이의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입니다. 영어 빼놓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연계 부분의 수능 기본 과목은 수학이 미적분하고 기하입니다. 그 미적분하고 기하가 이게 필요한가?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혹시 잘못 들으신 정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확률 통계에 대한 부분을 해도 의대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실 때 그 부분에서 확률 통계로 갈 수 있는 학교들에 대한 예시를 갖다 들어드리면 순천향대학교하고 을지, 건양, 경상,
네,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얘네들이 확통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우리가 수학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 부분에서. 나중에 어머님들 가시고 싶은, 보내시고 싶은 의대를 갖다가 선택하실 때 선택 과목 부분에서 다른 거 표기 없이 수학으로 표기되어져 있는 경우 네, 모든 부분에 대한 수학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 부분의 제한이 다릅니다. 뭐가 제한이 다르냐면 100분위 점수 가산점 10% 부분이 경상대하고 순천향대는 다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기는 이 부분에서 합격선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예시가 되어 있어 내가 확통을 갖다가 하고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합격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런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뜯어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를 준비를 안 하고 내가 수학 공부만 계속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교과만 잘한다고 모두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항상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영재고를 준비하든 대학을 준비하든 간에 교과와 비교과를 동시에 준비하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학종에 대한 부분을 줄이겠다고 2024년도부터 자소서에 대한 폐지 얘기가 나왔죠. 근데 자소서 폐지가 된다고 이 비교과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을까? 네, 싶습니다. 이유는 초등학교 지금 현재 그 과학전람회 부분이 작년부터 부활돼서 다시 하고 있는데요. 재작년 2019년도에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된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번복되어진 이런 교육 행정들이 있기 때문에 근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머님들께서 네, 실질적으로 이게 뿌리채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습의 방향은 어머님 때도 그랬고 저희 때도 그랬고 지금 현재 아이들도 과정에 대한 부분들만 많아진 거지 네, 실질적으로 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이들을 학습시키는 게 가장 현명하신 방법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서울대 의대에 갔던 학생들의 종합적인 스펙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어머님들께서 준비를 하실 수 있는지 다른 학원에 가도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보셔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왜? 어머님들이 학점이 줄고 비교과가 줄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내신이에요. 근데 어느 학교에 가서 내가 내신을 맞을 때 이 내신 1.03이라는 이 숫자는요 신의 숫자입니다. 네, 이게 왜 신의 숫자냐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국단위 자사고에서도 전교 1등하는 애들이 나오는 등급이 보통 1.6 이렇게 나옵니다. 0.6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지금 현재 외대국어 전교 1등이 1.2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내신에 대한 부분의 등급이 1점대가 이렇게 초반부가 나오는 거는 네, 진짜 공부가 나네요, 얘는. 근데 어머님들 자녀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근데 어머님, 우리 때는 그렇게 했나요? 못했죠. 근데 왜? 우리 때 이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의 강조 포인트가 완전 다릅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서울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타이틀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의대나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을 갖다가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성적이 낮아졌다 올라오는 경우에 성적이 완전히 V자가 아니라 미세하게 V자 반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합격률이 성적이 전교 10위권 안쪽에 들어갈 때 높아집니다. 전교 1등이 상위 그래프에 대한 V자를 갖다 반등을 그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갖다 할 때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수가 있으면 네, 그 학생은 합격을 보장하고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학생이 지금 내신 등급이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전교 등수는 최종적으로 종합평가를 했을 때 전교 1등입니다. 전교 5등까지 떨어졌다가 전교 1등으로 올라오는 이 상황이 이 학생에 대한 부분의 스펙을 만들어준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고등학교 때 학급 회장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스러우시죠? 자, 이걸 알려드리면 저희가 그 표준 환산 점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부여할 때 회장이나 또 전교권 회장에 대한 부분들은 점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거의 평가 요소에 첨부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그 합격률을 갖다 따지기 위한 산술 점수를 갖다 만들 때 포함시키는 부분들입니다. 원래 중학생들이 그 영재고나 특목고에 대한 스펙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한 학기에 대한 부분을 1점으로 놓고 보면 6학기 중에 적어도 3번은 회장과 부회장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고등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동아리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느냐? 필요하죠.
2020년도 서울대 합격자 자소서 중에 가장 많은 수상 기록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224개의 수상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특목고가 아니고요, 어머님. 일반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네. 있는 상장, 없는 상장이 그렇게 나올 수가, 저도 224가지의 어떤 그런 상황이 나오는지 궁금한데, 224개라고 기자가 발표를 합니다. 어머님, 저희가 공부만 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소개서에 적힌 부분 중에 가장 많은 게 수상권이 아니고요, 봉사활동입니다. 근데 봉사활동 점수는 저희가 볼 때 보통 특목고를 갈 때는 80시간 미만, 근데 대입을 갈 때는 150시간 정도가 되어집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학원 다녀야 되는데 봉사활동 점수는 언제 해야 되나요? 어머님들 다니실 건가요? 네, 어머님 근데 긴장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초등학생들이 나중에 고등학생들이 됐을 때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어머님들은 언어 능력이 되시잖아요. 국어 숙제나 기본적으로 수행평가 글을 써야 되는 거를 누가 붙잡고 있을까요? 네, 어머님들이에요. 왜? 애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시간 여력이 안 나와요. 네. 근데 학종은 줄죠. 근데 수행평가는 할 거 아니에요. 어머님들 숙제입니다. 어머님들이 긴장하셔야 돼요. 이게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고요, 전교 1등 애들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동아리 활동이나 그 다음에 일부분에서 이런 동아리에 대한 어떤 학급회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위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지위 체득은 시간이 가서 입시가 변해도 꼭 한 번쯤은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머님들이 나중에 이게 학원 다니고 공부해야 되니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학생들이 의대를 올 때요,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 중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리더십인데요. 그 리더십에 대한 부분의 결정 요소는 다른 거 말고 동아리하고 학급회장 부분으로 고등부는 모든 게 다 충당이 됩니다. 왜? 고등부에서 활동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수상 스펙입니다. 근데 여기 이 수학 경시대회는 교내 경시대회입니다. 어머니 요새 고등학교에서요, 그 교외의 활동으로 수학과 과학을 내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수학 교내 경시대회, 과학 경시대회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렇게 탐구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빼놓고 수상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나중에 그 동아리 활동에서 하실 때 포트폴리오를 열심히 만들어주세요. 고등학교에서 이런 경시대회만큼이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전국 동아리 연합대회입니다. 전국 동아리 연합대회는 실질적으로 중고등부 대회이고, 인문, 그 다음에 우리가 과학, 수학 상관없이 모든 동아리가 참가해서 경연을 갖다 펼치기 때문에 이 융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자기 스스로를 갖다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수상권입니다. 그래서 동아리 발표대회는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학교는 이게 실질적으로 공주에 있는 한일고등학교인데요, 이 전교 4등이 들어갔던 스펙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바칼로레아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대한 특색들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특색이 있는 대회들에 대해서는 꼭 이 참가를 해서 이 수상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외대국어 같은 경우는 파이오니아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파이오니아 대회에서 수상권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 학생의 진학을 갖다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부분들의 특색들을 어머니께서 파악하셔야 되고, 예를 들면 여기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78개의 수상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78개의 수상권 대회 중에서 그 가장 중요한 건 컵대회입니다. 그 컵대회에서 수상을 갖다가 해야 휘문고는 가장 좋은 수상을 했다라고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들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아울러서 진행할 때 그 학교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회를 아시고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하신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비교과 스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모형지적부나 수학동아리나 의학동아리 활동들을 갖다 했고, 자, 여기서 이 동아리 활동을 갖다가 한 것에 대한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기본적으로 어머니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평가를 받는 요소 중에 하나가 리더십과 인성과 그 다음에 감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리더십은 아까 동아리 활동이나 학급회장이라는 부분을 이걸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성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서울대학교가 아까 연대하고 다른 부분은 연대는 학습 수준으로 학생들을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서울대학교는 MMI 면접을 갖다 볼 경우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긁어냅니다. 긁어내는 시간은 딱 15분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바닥까지 다 긁어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을 포장하거나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전문적인 스킬에서 다 쏟아내는 거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친구는 학교에서 진행한 그 이베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통해서 국제적인 감각을 갖다가 길러낸 것을 아주 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이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스펙으로 활용을 갖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특이나 이런 데 적혀졌을 때 그 위력이 발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진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갖다 이수하거나 여기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의대를 가기 위해서 본인이 이수한 과정들입니다. 네, 이거는 일반 고등학교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위축되어서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의 이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그걸 활용을 잘 한 거죠. 근데 이 활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한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진로에 대한 관심을 실제 순천향대 병원을 갖다 탐방해서 물리치료실, MRI, 그 다음에 심리상담실을 갖다가 세세적으로 다 결합한 것을 갖다가 본인이 기록합니다. 네. 어머니, 이제 아시겠죠? 초등학교 때 저희가 우리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근데 체험학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할 때 그 부분들이 고등학교 가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목적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체험활동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고교 학점제가 되어지면요, 어머님, 그 진로에 대한 적성 과목을 갖다 부여하겠다라고 지금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머님들 자녀분들은 이게 그냥 이 친구는 그냥 내가 의욕에 앞서서 나의 그 관심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표방하기 위한 거지만 어머님들 자녀분들은 이수 과목에 대한 선택을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정 필수 과목입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 자 보세요. 학교에 대한 부분이 이수 과목이 있는 학교가 있을 거고 분명히 없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디에서 해결을 갖다 해야 될까요? 지역에서 해결할 거예요. 그럼 어머님, 자 아까 내신 등급을 말씀드린 순간 내가 강남권을 벗어나야 되냐고 고민했던 부모님 분명히 계실 텐데, 자 이수 과목에 대한 부분을 갖다 고민을 하면 강남권 벗어나는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데는 이 과목에 대한 부분이 학교가 한 군데 생기면 여기 강남권은 10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머님들이 하실 때 이런 부분의 진로 과목에 대한 부분의 정보와 근데 학교에서 이것들을 준비해주는 과정에서 강남권이 최우선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아이들의 선택을 갖다가 할 때 부모님들이 내신 등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내 아이가 무엇을 갖다가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실질적인 설계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점수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해야 되는 학교를 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략을 짜고 내가 준비하는 만큼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 관심에 대한 부분을 갖다 표방을 할 때 대치동에 엄청나게 많은 컨설팅 학원들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 컨설팅 학원 다니는 건 좋은데요. 내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는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그 정보를 갖다가 여기 가서 받고 여기 가서 받으면 내용이 똑같을 것 같죠, 어머니? 다 달라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도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는 경험치들이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통 교집합을 어머님이 찾으셔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어머님 자녀들은 어머님한테 굉장히 소중한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학원은 상업이에요, 어머님. 예,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주는 건 좋지만 그 정보를 갖다가 수집하고 모으는 건 어머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네. 이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1년 컨설팅비가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1년 동안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보의 정확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실 때 그 정보에 대한 그걸 종합해 보시면 이 서울대 진학을 갖다가 한 아이들의 스펙을 우리가 블로그에다 적어놓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자, 스펙들을 다 한번 모아서 국영수 과서로 한번 대여를 해보세요. 그러면 공통적으로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해야 될 것들이 이미 답이 나온 거잖아요.
내가 공부를 시키면서 그것들을 어머님 조금씩 준비를 시켜주시면 내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머니 이걸 이제 보세요. 네, 이 스펙 자료 중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시를 갖다 들어드리는 건데 실제 준비해야 되는 과정에서 경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세이프 트레이드 지수에 대한 이 고안을 갖다 하기 위해서 수학을 잘하는 이 친구가 소비사이트 신뢰성 수치화시킨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은 왜 했냐면 내가 이 인문 쪽이나 우리가 여기서 그 어떤 그 문과 쪽에 대한 부분의 성향에 대한 것도 융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한 자료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기하게 뜨는데 수학을 하는데 이 친구 뭐를 했냐면 결국에 가서는 과학을 했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융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수학 탐구 보고서 쓰지 않아요. 수학을 잘하니까 과학을 쓰죠. 과학을 잘하니까 사회 쪽을 갖다 해요. 그리고 요새 우리가 가장 아이들이 많이 선호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많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 보고서입니다. 네, 왜? 통계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적분투에 대한 부분들도 보시면 바이오리듬하고 램 수면으로 삼각함수를 풀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결국에는 고등학교 가서 이걸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어머님들께 제가 팁을 드리는 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만들어낸 자료들 있잖아요, 어머님. 그걸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업그레이드를 시키세요. 꼭. 그게 근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이거는 편법인데 어머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가서 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할까요? 보고서의 제목이 중요할까요? 어머님. 제목입니다. 학교에서 이 보고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봅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생특이나 이런 그 적힐 부분의 제목을 어머님이 그 진학을 결정한 부분에 그 맞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 그럼 이제 보고서를 갖다 할 때 아이의 얼굴을 찍어야 될까요? 아이의 손을 찍어야 될까요? 네. 왜? 몇 년이 지나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사진 한 장 찍으실 건가요? 한 사진 100장을 찍으실 건가요? 100장입니다. 아시겠죠? 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때 가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이번에 서울교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교대가 영재교육원 지금 아이들 선발하면서 800명 정도가 지금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지금 과학하는 아이들이 뭘 쓰고 있냐면 탐구보고서를 갖다 쓰고 있죠. 그 탐구보고서를 갖다 쓰는 거를 왜 자꾸 하냐면 어머님 자녀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만약에 지금 현재 시험을 갖다 보게 되는 경우 국어, 영어, 수학을 갖다 보거나 아니면 영어 시험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과학 시험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있는 이 부분에서 고등학교 과정에 가면 오지선다형 문제가 없어지고 다 서술형입니다. 네, 서술형 점수는 1.2점에서 2점 정도의 배점을 가지고 아이들이 시험평가를 받는데요. 지금 중학교에서는 그 시험에 대한 부분이 다 수행평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지선다형 문제를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은성중학교 같은 경우 13문제 나왔는데 13문제 다 맞춤하십니다. 과학이. 네, 그리고 진선 같은 경우는 국어 문제 10문제가 나왔는데 아시겠지만 전면답, 서술형, 논술형 문제입니다. 제일 잘 보는 거 하나 틀렸어요. 하나. 그 다음에 평균점 50점대. 네. 이번에 애들이 아주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국어를 누가 논술형, 서술형 문제를 냈을까요? 그 시험지 답안지도 A4지가 아니고 저희 대학 때 쓰던 D4 있잖아요. 그게 나왔어요. 두 장 줬어요, 2장. 네, 시험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머님. 예, 근데 우리는 지금 기존에 있던 공부 틀대로 그 아이들을 갖다 계속 지도를 하고 있죠. 어머님들은 아직 준비를 안 하셔도 되는 학년입니다. 근데 제대로 알고 준비하시면 아이들이 나중에 수면 위로 올라온다고 하는 6학년 때 어머님들 어깨가 좀 편해질 수 있어요. 저희가 보통 학원에서 표현을 갖다 할 때 아이를 언제 여기 대치동에 올릴 건가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이를 감춰만 둘 수는 없어요. 왜 그러면 아이가 감춰만 두게 되면 위축돼서 나중에 학습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드러날 수 있는 시기를 어머님들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저희들이 볼 때는 6학년 2학기입니다. 그때가 드러나게 되면 중학교에 가서도 자연스럽게 서열이 결정이 돼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이 시점에 내 아이의 어떤 학습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올릴 시점에 대한 부분을 갖다 계산하면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4년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를 케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에 대한 틀을 갖다 할 때는요, 어머님, 앞으로 그 서술형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기본하고 기본하고 응용하고 발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하고 심화입니다. 그리고 기본하고 심화를 갖다 해서 나중에 그 부분에서 무엇인가를 갖다 할 때 다시 심화를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극심화를 해줍니다. 어머님, 중등 교육 과정에 우리가 보통 물리하고 화학 올림피아드가 생겼잖아요. 준비하는 학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생명 올림피아드가 올해부터 지금 들어왔습니다. 원래 사라졌다가 생명 올림피아드가 들어왔어요. 왜? 고등학교에서 있던 생명 올림피아드를 중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는데 중학생들이 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등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근데 문제가 될 건 앞으로 의대가 이 거세지게 되면 딱 두 가지의 올림피아드가 또 이슈가 될 텐데 그게 화학과 생물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시키시면 생물 올림피아드가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원투 준비하고 킴볼까지 하면 됩니다. 네, 킴볼 바이올로지. 네, 저희가 일반 생물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중학교 1학년이 어머니 공부를 하려면 물리, 화학 다 끝내야 되잖아요. 네, 이제 답이 나오시나요, 이제? 네, 거꾸로 계산하면 내 아이가 언제부터 과학 공부를 시작해야 되고 언제부터 수학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 물리, 화학을 갖다가 내가 6학년 때 고등학교 그 과목을 끝낸다고 하는 건 수학이 어머님 수원 미적까지 6학년 초반까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왜 중학교 1학년을 말씀을 드리냐? 중학교 1학년은 지금 시험을 안 보잖아요. 제일 여유가 있고 제일 자기에 대한 어떤 스펙을 관리하기가 좋은 학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6학년 12월 때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기본 틀을 갖다가 마련하거나 아니면 내 아이가 학습을 이어나가기 위한 기반을 갖다 마련할 때 12월까지 수원까지 되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어머니들께서 KMO를 갖다 준비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예전에 KMO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과정이 이제 바뀌어가면서 대입제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다시 KMO를 해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KMO가 준비가 끝나게 되면 2차 과정 들어가지 않는 경우 진도로 빠져서 수험까지 진도를 마무리 지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화학2 같은 경우도 결국 주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어머님 여기까지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이의 스펙을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포기하실 건가요? 네. 왜 그러세요, 어머니? 근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 3학년도 안 된 애들한테 뭘 지금 보시고 포기한다는 얘기를 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제가 여기서 어머님들 오늘 많이 오셔서 저 설명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초등학생들이 가장 아이들이 공부할 때 행복감을 느낄 때 있잖아요. 언제인 줄 아세요, 어머니? 언제인 줄 아세요? 내 아이가 공부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때. 상 받았을 때요? 아니에요. 내 엄마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요새 애들은 어머니 되게 현실적이에요. 이게 밖에서 외부에서 워킹맘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내가 공부할 때 내 엄마도 똑같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엄마가 잔소리 쪼는 것보다도 내 엄마가 일을 하고 있을 때가 가장 멋있고 가장 이쁘답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오는 행복감이 엄청나대요. 그거를 애들한테 어머니 직접 들어보세요. 저는 학원 선생님이니까 애들 하는 얘기를 다 듣잖아요. 어머니들 집에서 부부싸움 하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시장에서 뭘 사시는지, 뭘 사왔는지, 점심 때 뭘 먹었는지가 얘기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포기는 하지 마세요. 포기는. 왜 그러냐면 무엇을 갖다 느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내가 포기를 했다라고 머릿속에서 생각한 순간 그럼 다시 두 번 다시 못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 포기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바꿔야 되지? 이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바꿔야 되냐? 저는요, 어머님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중간에 어중간하게 들어오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수업을 들을 때. 근데 제가 제일 뿌듯하게 느끼고 제가 왜 초등부에서 수업을 하냐면 원래 저는 이제 고등부에서 학교 선생님을 했었어요. 근데 고등부는 애들이 안 바뀌어요. 특히 여학생들 여고에서 수업하는데 여고생들은 이게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고요?
입시에 너무 꽂혀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같은 재단에 중등으로 넘어갔는데 중등 애들은 좀 바뀌더라고요. 근데 중등은 이제 특목이라는 부분에 문이 열리면서 고착화돼서 걔네들도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메가스터디 그 엠베스트하고 연이 맺어서 초등부를 하게 되는데 애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6학년 때 수면위를 올려놓으면 걔네들은 대입 때까지 쭉쭉 뻗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거죠. 어머니들께서 그 머릿속에 딱 4가지만 담고 가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교과내신과 봉사활동, 진로활동, 세특활동에 대한 이 부분을 4가지를 대학교 입시 때까지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가 고민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은요, 고등학교 가서 내가 잠깐 하고 마는 거 말고 고등학교에 가서 가기 전까지 내가 학교에서 쓰레기 줍기 하는 거 이거 외에 내 진로를 갖다가 위해서 무엇에 대한 것을 꾸준히 했는가를 강조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어머니께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년 동안의 노력이 필요한 거라서 사실 교과내신과 진로활동, 세특활동 중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활동은 어머님들께서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함께 맞물려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인성 부분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부분에서 가장 좋은 건 학교에서 인정되는 그 봉사활동 중에 멘토 제도가 있으면 멘토 멘티 활동이 사실은 제일 최고예요. 왜? 특히 멘토 멘티 활동을 할 때 내가 영어나 아니면 수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한 인정 점수를 주면서 내가 활동을 하는 경우는 그만한 봉사활동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것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없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새 우리가 언택트라서 비대면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비대면 활동들을 갖다 오늘 구성해서 이게 봉사활동을 갖다 해도 그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인정이 되는 기관들이 요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대면 활동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이나 아니면 우리가 불우한 이웃들에게 그 교육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을 시키세요. 근데 이유는 좀 잔인하긴 하지만 내 아이는 복습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는 뭐 할 수 있죠? 배울 수 있어요. 복습과 예습에 대한 부분이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이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교과 내신 들어가기 전에 내 아이가 가고자 하는 부분의 진로가 결정되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릴 때 그 진로에 대한 결정 부분을 미리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등학교 가서 하면 늦어요. 여기 지금 서초동에서 오신 부모님들 계실 텐데 서초동하고 대치동하고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물질적인 차이점은 없습니다. 근데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냐면 대치동은 어릴 때부터 시켜서 회전을 시켜요. 근데 서초동은 언제 터지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면 무게가 대치동 애들은 좀 가벼워지는데 서초동 애들은 무거워져요. 정말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 있는 부분에서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특히 세워가는 애들. 그래서 나중에 하실 때 이 부분에서 교과는 나중에 이 부분에 무게를 덜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하되 봉사는 계획적으로, 그리고 진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고등학교 가서 해도 괜찮습니다. 왜? 진로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세특 활동은 이 진로 활동에 대한 기반을 내가 중학교 때부터 준비하기 때문에 교과하고 세특이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이제 준비해야 될 포인트를 딱 말씀을 드리면 수학 학습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과학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활동 역량을 넓혀주는 것. 이 활동 역량을 어떻게 넓히냐면 가장 좋은 건 이제 영재원이죠. 왜? 관리해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활동 역량을 갖다가 넓힐 때 꼭 빠지지 말아야 할 게 체육 활동 하나. 태권도도 괜찮습니다. 왜? 태권도는 지금 현재 상상고등학교 갈 때 단 1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체육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활동 역량에서 아이가 학급의 회장이나 학급의 부회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학교 내 활동들을 충실히 할 때 내가 이 활동 역량을 어떻게 넓혔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반들을 어머니들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는 참여를 다 시켜주세요. 글짓기든 상상화대회든 과학대회든 상관없습니다. 왜? 초등학교 때 대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중학교 때 대회를 나가려고 하면 대회에서 겁을 먹어요.
지금 초등학교 때 있던 대회들이 다 지금 중학교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대회가 축소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대회가 축소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역량치를 높이기 위한 대회들이 계속 새롭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했던 대회 중에서 자유탐구 대회하고 창의력 대회가 있었는데 이 대회를 목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 대표가 아니라 선발을 하고자 하는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올려보냈습니다. 6명 다 올려보냈어요.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뭐가 다르냐면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대치나 대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생들이 보통 4, 50명씩 나오면 목동 같은 경우에 특정 학교들은 많이 나와야 한 3-4팀? 어떤 팀은 학교에서 한 팀밖에 안 나와요. 그 친구는 어떻게 되죠? 거기에 그냥 편승해서 자유롭게 내가 이걸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정보가 있으니까. 다른 부모님들은 관심이 없지만 그 부모님은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티켓 하나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에 대한 부분들을 어머니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머님. 뭐냐면 어머니들이 나중에 그 공부를 갖다 시키실 때 고등학교에 가면 고교학점제가 실시가 되잖아요. 상대평가 과목은 수학 4과밖에 안 합니다. 수학은 2과목밖에 없어요. 근데 절대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나머지 것들, 수원, 수투, 미적, 기하, 벡터, 확통 이거 다 했을 때 그 과목들은 A, B, C로만 등급이 매겨집니다. 근데 33.3%를 못 들면 게임 끝이에요, 이제 진짜. 왜? 33.3%는 굉장히 넓은 범위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못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학을 본인이 잘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 강남권에 있는 친구들이 다 A등급을 맞을 거 아니에요, 형님. 등급제니까. 근데 그럼 이 A등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다 기본적인 점수가 될 텐데 그럼 얘네들의 변별력은 어디서 판단이 되죠? 그래서 제가 K모를 시켜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형님. 네. 해주세요. 시험 안 봐도 돼요. 근데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 아까 휘문 말씀드렸잖아요. 휘문 애들이 대부분 어떤 애들인지 아시죠? 네, 영재고 준비하다가 가는 애들인데 그 영재고 준비하다 가는 애들이 70점, 80점 나와요, 수학이. 근데 몰라서 그러냐면 풀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수성수화는 꼭 어머니께서 신경 써주시고 차라리 중등교육과정 끝나자마자 돌리는 이 과정을 어머니께서 몇 번을 돌려서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돌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네. 자, 수학학습을 보실 때 어머님 딱 정리를 해드리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12월 때까지 수원, 중등까지는 중3 때 미적하고 기하가 다 끝나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재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여기 미적하고 기하 벡터 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중간에 진도를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요. 영재고 과고를 떨어졌을 때 자사고를 가면 기본적으로 수학 진도가 영재고 애들보다 훨씬 빠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갖다가 나중에 이 영재고 준비하는 거고 아니면 이 일반고 고등학교 갈 때 내가 수학을 갖다가 내가 원까지만 하고 가겠다. 안 돼요. 꼭 여기 수학을 마무리를 해주세요. 저 어머님 때는 실질적으로 그 수학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공통 수학하고 그다음에 기본하고 실력이 있어서 5권이었잖아요. 지금은 책이 14권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책 14권을 갖다가 여기까지 끝내고 가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등 때는 어머님 내 아이가 그래도 잘해 이렇게 생각해서 늦게 시작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내신 관리하기 힘들고 메이크업하기 힘들어요, 어머님.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만약에 비교과 활동이 존속되어질 경우에는 비교과 활동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실질적으로 내신 관리할 수 있는 시간마저도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영재고 준비라는 학생들이 이제 수학진대 그대로 진행을 했다 했을 경우에 사실 중등과정에서 고등과정 넘어갔을 때 그 파괴력은 엄청나게 큽니다. 아주 잘해요, 진짜. 근데 중간에 진도를 갖다 멈추는 경우에는 사실 진도를 갖다가 우리가 멈췄기 때문에 수학이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수학이 왔을 때 중간에 고등학교 왔을 때 잘하기는 하지만 꾸준하게 이어져 온 학생들보다 불편해져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머니 이렇게 가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이 초등학교 과학을 갖다 시작해서 6학년 때까지 끝나게 되면 고등학교 물리원, 화원, 생원, 지원까지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합과학을 빼놓고 나중에 중3과정까지
모든 거듭과학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고등과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상대평가 과목이 여러분이 물리원, 화원, 생원, 지원, 거기다 통합과학 5과목입니다. 나머지 2 시리즈는 전부 다 절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받는 과목이 더 많아서 불편합니다. 사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얘도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세특과 메이크업을 갖다 하는데 그 과학은 세특 활동이 좀 달라요. 왜? 수학은 세특 활동이 우리가 여기서 과학보다 종류가 적고 과학은 다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과목도 지금 현재 4과목이라 해야 될 부분에서 얘가 실질적으로 더 골치가 아픕니다. 자, 이런 설명이 실질적으로 이제 있다 보니까 요새 추세죠, 어머니. 추세예요. 그래서 요새 내 아이는 영재고를 보내서 그냥 공대를 보내겠다. 너무 공감하시나요? 제가 아까 정말 고민하면서 제가 쓴 글이에요. 근데 이 머릿속에서 어머님 이제 갑자기 이제 공대가 생각이 난다. 근데 공대는 어머님 누가 차지하냐면 정원 40명 중에 38명이 영재고나 과거애들이 차지합니다. 나머지 2명은 자사고나 일반 고등학교예요, 어머님. 그러면 결국은 어머님 공대를 보내기 위해서 어머님 공부를 어떻게 시키셔야 돼요? 영재고스럽게 시켜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2015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서울대 공대가 올해 신입생들을 조사했는데 그 800명 가운데 최소 115명, 즉 14%가 다른 대학의 의대, 치대, 한의대에 합격하고 또 의대를 안 가고 공대를 갔다가 택했다라는 기사가 2015년도에 실렸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도에 진학한 서울대 1학년들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됐냐? 연대나 고대에 작년 지원을 했던 의대생들이 합격 예비번호가 어머님 4, 50번대까지 합격을 합니다. 이제 이해되세요? 작년에 서울대 정액과는 미달이었습니다, 어머님. 의대를 가기 위해서 서울대의 일부과는 미달이 났고 일부과는 4, 50번대까지 되는 학생들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 빠지다 보니까 서울대의 그 예비번호들이 붙고 거꾸로 연대하고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를 지원했던 예비번호들이 서울대로 빠져나가면서 서울대 공대로 빠져나가면서 그 예비번호들이 또 붙습니다. 순환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6개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원서를. 근데 6개가 어머님 다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님이 6명이 있어야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원하고 있는 이 부분의 라인이 어떻게 되죠? 비슷해야 돼요, 어머님. 많이 달라야 서울대와 연대 정도? 왜? 서울대는 아까 제가 보는 파트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대는 보는 파트가 학습 파트예요. 학습 파트는 어머니 기본적으로 해도 돼요. 왜?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근데 발표를 못하는 아이는 서울대를 갈 수 있느냐? 지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왜? 면접에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머님들이 하나를 알려드리면 공대를 가더라도 어머님 우리 세대는요 핸드폰 세대예요. 스마트폰 세대. 근데 지금 어머님들 자녀분들 세대는 실제로 핸드폰 스마트폰 세대를 지나갔습니다. 얘네는 수명이 지금 현재 120년에서 150년이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살아야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멘탈이 깨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면 사는 시간이 어머니 길어지잖아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가장 힘든 게 정신적으로 힘든 거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살다 보니까. 근데 정신적으로 힘든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직업적인 부분에서 의사라고 하는 부분이 더 필요하기는 하지만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만 늘어나면 뭐예요, 어머님?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인 부분을 어머님 저는 2가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의대를 갔다가 나중에 가도 괜찮아요. 근데 의대를 갔다가 나와서 다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전공을 따로 선택을 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엔지니어를 갖다 다뤄야 되는 이유는 이번에 지금 저희가 도입했던 왓슨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왓슨. 인공지능. 근데 인공지능 영상 판독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기계가 지금 이제 퇴출 상태입니다. 왜 퇴출일까요, 어머님? 저희 나라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게 영상 판독 기술에 대한 데이터가 넘어가 버리면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의 이 영상 판독 자료가 다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에 대한 영상 판독 기술에 대한 AI가 나오게 되면 그쪽에 탑재가 될 거예요.
저희 나라 영상 판독 기술은요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 판독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하려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기계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공학이나 엔지니어 쪽에 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는 전공 과목을 예비 전공 과목으로 선택을 하나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소재. 이 신소재 공학은 사실 뭐 의대하고 뭐 상관이 있겠어 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몸이 이제 세라믹이나 이런 것들 바뀌게 되면 신소재 공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큰 이슈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진학하는 학생들이 가장 이제 본인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소재 공학입니다. 그래서 이 신소재 공학에 대한 부분들과 의학을 결합시키는 것. 또 하나는 경영. 내가 의대는 가지만 난 피 묻히는 거 싫어, 수술하는 거 싫어 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경영 쪽으로 빠지고 싶어하는 경우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벤처가 많기 때문에 그 실제적으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벤처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벤처 활동들을 갖다 통해서 연구 개발도 하지만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CEO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서울대보다도 한양대가 더 발이 빠르고 훨씬 이 바운더리가 넓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선택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어디를 갖다 선택해야 될지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머님들이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중등교육과정까지 쓰실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못하니까 홈케어라고 표현을 갖다 하십니다. 예전에 한 4, 5년 전만 해도 브레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많이 쓰셨는데 지금은 홈케어입니다. 근데 이 홈케어는 어머니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머님 이 홈케어에 대한 부분들이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홈케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 들어가게 되면 택배 회사처럼 가장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홈케어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보급들을 학교에 들어가면서 본인이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업화시키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으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좀 뻗어나가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의사협회신문에서 의협신문에서 이제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근데 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은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매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 실질적으로 병원 개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아도 이제 치료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하나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앞으로 학원의 이 현장은 저는 없어질 것 같아요. 무슨 시설이 가장 이제 들어올 거냐? VR이라는 기기가 만약에 현실화되고 보급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되면요, 가상현실 공간 인테리어 장비 사업이 엄청나게 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상현실에 대한 장비를 인테리어 해주는 디자인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병원이 어머님, 만약에 저희가 이제 비대면을 하는 경우에 환자들이 가상현실에서 의사들의 치료를 직접 받을 수가 있잖아요. 꼭 화면을 보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버추얼로 해서 본인이 가상현실 공간에 들어와서 실제 진료받는 것처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볼 때 이게 평면상에서만 디자인해서 생각해서 그래요. 3D로 가거나 가상현실적인 부분으로 가면, 즉 저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로 가게 되면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메타버스를 갖다 한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거기에 있는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부정적인 부분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의 아이들 세대는 코딩을 하기 때문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익숙해요. 제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게임을 갖다 만들었는데요, 형님. 배틀그라운드 정도 수준의 게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이가 그거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지. 근데 코딩을 배운 거 가지고 본인이 응용해서 게임을 갖다 만들었는데 너무 매끄럽더라고요. 디자인도 그렇고 이 그래픽도 그렇고. 그래서 나와 있는 걸 응용해서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실제 그 수준이 높다 보니까 우리 세대하고 너무 많이 다르구나. 얘네들은 곧 바뀌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어느 뉴스에 보면 이런 뉴스가 있어요. 2050년이 되면 전 세계의 우리 부유한 그 기업가들은 죽지 않는다. 왜? 2050년도에 죽지 않는 기술이 나온대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근데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형태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머님들 자녀분이 이게 의대에서 공대를 갔다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간적으로 길어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말리지 마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보통 25살에 이제 또는 30살에 나와서 이제 그 사회활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세대는 40대까지를 그 부분에서 내가 쉽게 말하면 공부하는 활동 기간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120살, 150살이면 근데 거기에 있는 부분의 4분의 1 정도를 내가 공부하는데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공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진학하고자 할 때 말리지 마시고 조금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안타까운 건 어머님들이 학부모로서의 기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어머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세대라고. 저희가 마지막 세대라고. 왜? 어머님들 자녀분들은 인공지능한테 맡기지 걔네들이 직접 쫓아다니진 않을 거기 때문에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 즐겁게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 자녀분들에 대한 파악이 끝나면요, 어머님 제일 중요한 건 어머님들이 공부를 좀 하셔서요. 네, 적재적소에 내 아이를 배치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는. 네, 공부에 대한 학습을 밀어주는 게 푸시가 되려면 적재적소에 넣을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보가. 자, 여기 어머님 지금 현재 이거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얘만 보시면 돼요, 어머님. 10년간 한시적으로 연 400명씩 의사가 늘어납니다. 네, 지역 쿼터제가 되고 이 부분이 늘어나는데 이것만 보고 의대를 지원하시면 되게 큰 코 다칩니다. 왜? 네, 찍으세요. 네, 필요하신 분은 찍으세요. 네. 한의사를 포함한 기준의 자료인데 여기서 보시면 10년간 의과대학 학부생을 4,000명을 더 뽑고 이 중 3,000명은 지방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지원을 해서 거의 본인이 의무적으로 종사를 해야 되는 조건이 붙습니다. 네. 그럼 어머님 서울에서 모두 다 다니고 싶은데 지방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주관하는 데가 의협이 아니고요, 어머님. 병협입니다. 네, 병협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국가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어머니 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가야 해요. 네. 얼마 전에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 이거 북한으로 2,000명 보내겠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모르세요? 처음 들으세요? 뉴스를 꼭 보세요. 네. 네, 북한으로 2,000명의 의사를 갖다 보내겠다고 해서 의협에서 반발했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사태가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낙후 지역의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샀는데 이거는 조금 이거는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낙후 지역의 의대를 신설을 해서 하면 거리 문제, 교통 문제, 그다음에 주변의 문화 문제 이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2018년 기준으로 의사가 지금 한의사까지 포함해서 2.4명인데요. 1,000명당. 근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의사가 실질적으로 늘어나게끔 되어지면 지금 현재 4.5에서 5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 초등학교 2, 3학년이 이제 10월달 수학과 준비를 갖다 할 때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원래 오늘 지금 과학 설명 갖다 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거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얘기들이 사설이 좀 길어졌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들은 지금 제가 원래 하고 있던 방식이 2022년 8월 그러니까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이 시작되어지는 시기 전까지가 초등과정 전과정 마무리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수업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냐면 중등 기본까지가 수업이 끝나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지금 현재 3학년이죠. 근데 그 친구들은 이번에 서울교대 준비를 갖다가 해주는 아이들이 없어요. 이유가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또 하나는 여기서 언님 이거 꼭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확실한 언어 사용. 네, 왜냐면 용어가 익혀지지 않으면 학습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학 공부의 포인트가 바뀐 거는 지식을 측정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관찰 능력을 측정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 아이가 이게 조금이라도 달라진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들을 평가 요소에 넣어서 캐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키우려면 무엇을 해주셔야 되냐면 많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그 얘기에서 우리가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프로프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등학교 지금 아까 3학년 같은 경우에 학년 격차가 6년 정도가 난다라고 했는데 왜 6년이 나냐면 친구들 지금 빠른 초등학교 3학년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수학이 수원입니다. 네, 가장 빠른 애들. 네, 그리고 조금 이제 느린 애들이 이제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들어가고 있는 애들입니다. 어디에서? 홍소에서.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늦게 들어가더라도 상관은 없는데요. 빨리 들어간 애들이 어머님 좋을 것 같죠?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수원까지 3학년이 들어갔어요. 잘하는 건 인정해요. 그죠? 근데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이 3년을 뭘로 메꾸실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머님 수학을 6학년 12월 때까지 수원까지 끝내달라고 했으면 그거를 해야 되는, 짜야 되는 과정이 스토리가 뒤로 넘어오면서 계획이 세워지겠죠? 그래서 수학은 항상 최종 목적지를 정해놓으시고 거꾸로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빈틈이 생기니까 그 빈틈을 뭘로 하죠? 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요. 그럼 그 메꿀 수 있는 학원과 정규 진도를 나가는 학원이 이제 선택이 되겠죠? 그럼 짜임새 있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 동기부여라고 하는 부분은 공부를 왜 하겠느냐, 공부를 해야만 해,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끝내야 되니까 그 시기를 정해놓고 채찍질을 하더라도 어머님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하는 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은 코로나 겪어오면서 한글 수준, 언어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수학을 갖다 공부해라고 해서 얘네들 왜 공부해야 되냐고 묻지 공부를 갖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성을 가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할 때 이 자신에 대한 부분의 동기부여 올해 얼마 전에 어머님 저 상위 1% 카페에 가보고 네,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왜냐면 작년하고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의 반응에 저 사실 조금 의아했거든요. 이번에 서울대 6차 과제에 나오고 나서 네, 그 부분에서 5분 동영상, 2분 동영상으로 줄어든 것도 있지만 그 실제적으로 과제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작년에 비하면. 근데 그게 그냥 한번 해보고 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서울교대가 어머니 그렇게 바뀐 거는요. 교과 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해보고 만다? 그럼 나중에 중학교 때 중학교 과학 공부하면서 해보지 못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내가 해보니까 그냥 맛으로 끝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어머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요. 내가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야 돼요. 그러면 과학을 갖다가 공부할 때, 수학을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될 시점이 나와요.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과학에 대한 부분에 막 몰려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서 제일 많이 본 글은 엄마하고 애하고 싸우는 글이에요. 왜? 계속 푸시를 갖다 해서 야 이거 해야 돼 빨리 이렇게 하는데 애는 어머니 지쳐가지고 나 이거 하기 싫다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지 말고 한 해를 어떻게 해야 되죠? 늦춰야죠. 늦춰도 어머니 가능해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기부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년이 2학년입니다. 그리고 3학년 같은 경우는 형님 이제 어머니들 내년에 이제 곧 4학년이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때 지금 이제 그 수학들은 진도를 나가고 있는 학년들이라서 사실 3학년들은 얘네들은 극강이에요, 극강. 근데 이 극강인 얘네들이 지금 이제 그 나중에 과학 진도를 갖다 초등과학을 못 끝내고 중등과학을 가려고 하는 경우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면 중등과학을 가기 전에 초등과학에서 방학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활용하셔가지고 중요 부분들을 끝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중등과학이 지금 이제 이빨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요. 이 하이텀이라고 하는 교재가 좋기는 하지만 채워지지 않은 교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은 교재이다 보니까 빠른 형들을 갖다가 어디서 배우냐? 안 배워요. 그러니까 초등과정을 전체를 빼놓고 오면 중등교과 과정이 이게 듬성듬성 빠져있는 상태가 돼서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때 힘들어요. 특히 식물의 구조를 배우지 않습니다. 식물의 구조가 중등교육 과정이 없어요. 어머님. 바로 광합성이에요. 예, 그러면 나중에 어머님 애들이 생명 1하고 생명 2를 해야 되잖아요. 어머님 생명 1은요 애들이 다 해요. 생명 2는 못해요. 어려워요. 킴볼 바이올로지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생명 2가. 그래서 생명 2를 남학생들이 어머님 안 하려고 해요. 예. 왜? 남학생들은 물리화학을 많이 해온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풀어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여학생들은 그걸 갖다 생명 1, 2를 잘해요. 네, 이걸 직접적으로 달려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할 때 이런 부분에서
과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갖다 시킬 때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어머니 이제 경시시키면 안 돼요. 어머니 한 가지 알려드리면 과학 시장에서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있잖아요. 생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학원 매출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네? 20%. 좀 더 쓰세요. 50입니다. 놀랍죠?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하던 정보죠? 50%입니다. 50%. 생명 매출이. 과학학원 매출이 생명과학의 50%라고 하는 거 어머니 생각 다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물리, 화학만 해가지고는 이제 답을 못 찾는다. 지구과학은 어머니 좀 늦춰도 돼요. 왜? 지구과학은 이번에 책 나온 거 보니까 이만큼 뭔가 담겨져 있으면 얘를 뭉툭 파가지고요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지구과학은 내신하기가 쉽죠. 그래서 수능 때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 하실 때 이 초등에서 생명 부분하고 지구과학 부분은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위로 올라갈수록 내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 수학 분기 부여가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중등과학을 하게 될 텐데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이제 과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수학이 안 돼서 오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근데 과학을 하기 위해서 수학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과학 공부를 하고자 해서 수학을 갖다 당기다 보니까 어머님이 과학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수학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수학 진도가 어머님 다른 애들 3번 반복했잖아요. 얘네는 한 번만 하면 돼요. 네, 본인의 목적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번만으로도 모든 수학 과정에 대한 것들이 이해가 충실히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꽂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얘네들 준비가 다 끝나게 되면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진학할 준비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제가 이거 아까 지금 3학년까지 오늘 설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수학 교과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초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2학년이기 때문에 3학년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사고력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3학년 정도가 되면 그 사고력 부분에서 이제 제일 잘하시는 송기엽 선생님 수업 이제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송기엽 선생님 수업은 기본 신화가 있기 때문에 무겁지만 그 부분의 과정을 8단계 이상으로 끝내게 되면 수학이 안정됩니다. 사실 서울교대 준비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정이 돼요. 근데 이 지금 수학 교과가 어머니들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기 때문에 연산을 시키시거나 사고력 시키시는 건 좋아요. 근데 이제 1학년에서 2학년을 넘어오면 어머님 이 언어가 기반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과를 자연스럽게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교과하고 사고력을 하다가 사고력 과정을 초등학교 3학년 이상에서 떼야 돼요. 이유는 사고력을 어머님 너무 많이 시키잖아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애들은요 머리 크기가 크는 시점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고 4학년 이상이 되면 머리 크기가 그렇게 커지지 않아요. 이 담는 그릇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 이게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정해지는 거라서 어릴 때 시켜주시는 건 좋아요. 하지만 교과가 들어간 아이하고 교과가 안 들어간 아이의 차이는 그릇의 크기 차이가 납니다. 교과가 들어간 아이들은요 어머님 사고력을 하더라도 속도가 빨라지고 그릇의 크기가 커지지만 교과가 안 들어간 친구들은 그릇을 갖다가 만들다가 만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릇이 교과를 갖다가 한 친구들보다 약간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나의 수학 교과를 어머님께서 다 잡고 이것만 시키셔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어머니 후회 없습니다. 2학년 때 시키시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 개구쟁이인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사고력을 하면 개구쟁이 모습이 유지가 되는데 교과를 시키면 앉아있어요. 나중에 하실 때 초등학교 1학년 현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은 교과를 진짜 시켜보세요. 어머님. 진짜 많이 늘어나요. 이 자리에 차분해지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될 때 태도가 정해져요. 그 대신 이 초등학교 1학년들이 어머니 수학을 갖다 시키실 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어머님들이 끼고 초등학교 6학년 것까지 하지는 마세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어머님들이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학원 스킬은 학원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왜 어머니 굳이 그 고생을 하세요? 애가 못하면 답답한 건 난데. 그냥 학원 선생님한테 맡겨서 답답한 걸 거기서 풀어야죠. 조금 끼고 있으면 어머니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학원 시험을 보잖아요. 그 실망감은 어머님한테 와요.
학원은 어머님이 학원에 소속이 아니시고 학원에서 가르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스킬이 달라요. 선생님이 달라지면 평가 요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점수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 올림피아드에서 수학 점수 잘 나온 친구가 다른 데 가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데서 안 나온 친구가 여기 오면 또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대한 부분을 노출을 시키실 때는 초반에 아예 세팅을 없는 교과를 노출을 시켜서 사고력하고 병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서 1학년 때 과학 시키려고 저랑 문의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1학년 때는 어머님 교과는 하지 않습니다. 왜? 이유는 시키지도 않는 이유가 교과가 되어지려면 어머님 머리가 커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머리가 크려면 가장 좋은 건 손동작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손동작을 많이 하려면 가위질 해야 되죠. 그려야 되죠. 그 다음에 전개도 그리는 거 이런 것들 연습을 해보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이런 데에서는 사실 와이즈만이나 한생연의 기본 수업들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와이즈만의 키트가 어머님 3학년 때까지 배우는 게 15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와이즈만의 키트를 갖다 활용해서 손동작을 많이 훈련시킬 수 있는 과학 실험을 갖다 하는 건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사실 그런 아이들 공부를 잘하고 와이즈만이 나중에 초등학교 6학년, 나중에 중등교육과정까지 있는 경우에 영재고 실적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네, 그 와이즈만에서 배우는 아이들이 초반부터 그렇게 해서 학습들을 갖다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KG, 학습원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해줬었고 KG 같은 경우에도 2학년 때 연구반에서 고민하다가 빠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나중에 중등까지 올라오는 친구들은 KG 출신들이 또 잘해요. 네, 그걸로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적극 권장해야 되는 부분들, 아이들이 뭘 해야 될지를 학년마다 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거 참고는 아까 어머님들 나눠드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주말반을 한반, 네, 월요일반으로 해서 개강을 갖다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월요일반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2시부터 시작되는 반들이 있고 그 반들은 이제 11월 8일 아예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반에 있는 그 아이들이 월요일반으로 세팅을 시켜놓은 이유는 월요일날 그 학년분들을 갖다 모두 다 모아서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비교를 갖다 하느냐면 지금 이제 이번에 코로나 겪어오면서 좀 준비가 좀 이제 많이 됐죠. 사실 이제 중등 교재까지 편집이 다 끝났고 이번에 그 교육청 영재원 공토 모의고사 작업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건 밴드를 갖다 활용해서 아이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영상 찍어놓는 것도 유튜브에 올리지만 애들 밴드에 어머님 전자식 그 채점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냥 구글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하면 좋은데 사실 그거를 어머님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애들 등급을 갖다 만들어줄 수 있는 과학 평가 요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집어넣어서 평가를 갖다 할 건가 지금 테스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달 한 중순 정도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하게 되면 저희 실장님 어제 제가 보여드렸는데 제가 칠판을 다 찍거든요. 근데 칠판을 그냥 올려놓기만 했는데 지금은 칠판을 갖다 찍어서 거기에 있는 부분에 밑에다가 제 식으로 설명을 갖다 다 답니다. 그럼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할 때 영상도 있죠. 선생님이 부연 설명해주는 자료도 있죠. 근데 집에서 그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과학은 메꿀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줌 수업을 이제 배워서 줌 수업을 갖다가 하는 동안에 사실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는 이제 줌에서 애들 만날 수 있으니까 행복했는데요. 제일 불안했던 건 뭐냐면 애들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성적이 저희가 볼 때 과학은 80점 이상이면 학교 점수 100점이 나옵니다. 근데 80점 이상이 나오게 하는 게 힘들어요. 왜? 줌으로 애들이 지금 학원에 안 오니까 줌으로만 계속 만나고. 근데 이번에 끝내준 친구들이 보통 84, 85, 86 점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니까 이제 뭐가 이제 걱정이 되냐면 얘네들 다음 과정에서도 이렇게 해야 될 게 걱정이 되는 거죠. 보완해야 될 거. 그래도 실질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들을 갖다 찾다 보니까 설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기로 했어요.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 칠판을 내가 찍어서 이 노트 필기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게 영상을 찍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을 볼 때 보는 건 좋은데 빠르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갖다가 선생님이 좀 설명을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밴드에다가 그 설명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달고 나서 보니까 애들이 보는 횟수가 확실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집에서 애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책처럼 딱딱하게 안 해놓고 부드럽게 해놓으니까 집에서도 설명하기가 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제가 알게 돼서
지금 현재 이제 모든 반 관리를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강반들은 그 적용 조건이 이제 무조건 되고 11월 달부터는 아까 평가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학원에 오지 않고 줌으로만 수업을 들어도 네, 학습 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머님들께서 나중에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그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네, 지금 보시면 좋겠고 여기 지금 오늘 PT 자료는 어머님들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PT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가실 때 네, 제가 어머님들한테 그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네, 실장님께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어머님들이 나중에 그 여기 이 설명을 갖다 들으시고 이제 작은 아이나 아니면 더 큰 아이한테 이걸 적용하려고 하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어머니 1번이 수학입니다. 수학. 그 수학 진도가 빠른지 안 빠른지는 어머님 미리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어머님 제발 꼭 믿어주셔야 될 게 하나가 학원에서 애들이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 아이가 잘할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잘해 라고 꼭 생각하시고 아이한테 칭찬 한 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국어입니다. 네, 국어. 그리고 세 번째가 과학의 변별력 과목이 5과목이라는 점. 네, 제일 많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그리고 이 변별력이 많은 과목이 과학이기 때문에 틀리면 네, 실제로 격차가 완전하게 벌어지는 과목이기도 하지만 모든 거에서 평가 요소 중에 고등부에서 1등인 건 국어입니다. 네, 국어가 1순위입니다. 1순위. 예. 모든 거에서 수학이 아니에요. 국어가 1등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 아이의 언어력을 키우기 위한 네, 노력을 3학년 때까지 네, 부지런히 해주셔야 됩니다. 네. 어디를 가시든 다 똑같지만 내 언어 능력이 떨어지면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 애들이 입모양 못 보는 것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한글을 갖다가 잘 못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혹시 독서나 이런 것들을 미리 시키신다고 책 많이 읽히시는 부모님들 계시는데 독서는 네, 대입 때도 그렇고 그 현재 특목고에 가는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그 한 학기에 3권에서 고등부는 많이 제출하는 경우는 8권, 10권까지 제출합니다. 근데 3권 정도면 충분합니다. 3권이면 6학기 몇 권이죠? 18권이죠? 네, 14권에서 21권이 가장 합격률이 높은 권수입니다. 책을 많이 읽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읽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네, 또 궁금하신 거는 잠깐 남아서 응답 드리고 오늘 1시부터 수업이어서 또 네, 수업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